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약간 AS 겸 이제 요거 뜨는 영상 있었는데 그게 날라가가지고 다시 여기 보시면 요런 오브젝트들 그쵸.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직접 모델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노멀 맵을 이해가 좀 높으신 분들은 서브스탠스나 노멀 맵에서 이걸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암만 해도 이렇게 모델링이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굳이 이제 이렇게 디바이드 올리고 막 정리를 하고 해서 완성된 오브젝트 여기 또 괜찮고요. 근데 이제 노멀 맵에서 그림 이미지 조금 더 좀 깔끔한 이미지로 그냥 한번 찍어 넣어 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 서페이스 복습 겸 질문 이제 올라온 게 피드백이 AS를 관심 감사합니다. 영상을 많이 봐주셔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넣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렇게 요거를 그대로 노멀 맵으로 뽑아서 쓰면 훨씬 좋은데 일단은 모델링 그리고 지금 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첫 번째 이제 강의 영상을 요 부분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 디테일 만드는 법 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배치하는 거 있죠. 요런 것들 나노메시 같은 것들 다음 요거는 그냥 직접 맥스에서 노가다로 배치를 한 것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쭉 강의를 만들면서 강의를 조금씩 떴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아직까지 공개는 안 돼 있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고 그리고 결국 이 캐릭터는 지금 이렇게 해서 로폴도 뽑지만 게임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피규어 뽑으려고 이제 레진으로 제가 피규어도 뽑고 제 쪽에 이제 활용도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모델링을 한 겁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모델링 서페이스를 하는 법, 다음에 UV를 왜 펴야 되는지 이 서페이스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UV 개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UV의 개념 하면은 뚜둥 하면은 UV 맵. UV 맵은 2D 이미지 굴곡에 있는 모델링의 매핑. 중요한 거는 3D 모델링의 매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좌표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입체감이 있는 거죠. 입체감이 있는 3D 모델링인데 얘를 한 장 그러니까 도화지 있죠. 도화지 한 장에 펼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V 펴져 있는 것들은 이거 보시면은 UV 펴져 있는 것들은 요게 이제 펠트 기능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몰프 UV 같은 경우. 그래서 UV를 펼쳐주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지금 당장 샘플을 찾을 기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덤으로 보시면은 그 개념. 근데 그 개념을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요렇게 캐릭터 보시면은 이렇게 맵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모델링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매핑을 그려서 넣었는데 이 맵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이게 지금 깨져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맵 사이즈가 실제 보시면 요따만한 겁니다. 픽셀 256 픽셀 있죠. 256 256 한 장으로 작업된 캐릭터고요. 이건 지금 실제로 게임이 개발 중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동작 같은 거나 포즈는 이제 모션 마스터님께서 작업을 해주신 거고요. 제가 이제 모델링 매핑 작업하죠. 이거 모마님이 이거 원화도 그리셨을 겁니다. 원화도. 자, 그래서 일단 이 캐릭터가 이제 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UV 좌표를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좌표가 펼쳐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인 버텍스들로 이루어진 점들과 면으로 이루어진 이 3D 오브젝트를 2D처럼 이렇게 펼쳐주는 기능을 UV 좌표, 그러니까 이게 UV 좌표를 펼친 걸 언랩 시켜가지고 UV 매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좌표를 펼치는 작업이 이제 언랩이라고 하는 거고요. UV는 이 버텍스 간의 여기 공간을 말합니다. 공간. 좀 단어가 좀 힘든데 저도 뭐 명확하게 깔끔하고 쉽게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맵이 펼쳐져 있는 것과 안 펼쳐져 있는 것들 이제 요거를 클리핑을 날려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날려버리고 다시 들어가 보면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좌표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는 그림을 그릴 수가 불가능하죠.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뜯어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끔 펼쳐주는 작업을 언랩이라고 합니다. 언랩. 그래서 저 캐릭터 하나 하시는 분들 이거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다 힘듭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있고 없고가 이제 이 서페이스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게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조금 예시가 확실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 정확하게 이 작업한 것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 이 캐릭터를 가지고 제가 한번 UV를 그 서페이스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를 쓰느냐, 이제 UV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얘는 지금 UV가 있는 상태인데 이 UV를 한번 날려버리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잠시만요. 이게 그 영상을 한번 떴다가 보니까 음질이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조금 문제도 있는 것 같아갖고 다시 뜨는 거라서 지금 벌써 이게 UV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로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오브젝트인데, 자, 이게 움직일 때는 로폴처럼 보이는 이유는 설명드렸죠. 이게가 이제 디바이드 작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디바이드. 그래서 지금은 맵이 안 펴져 있고요. 얘는. 그래서 맵이 펴져 있는지 안 펴져 있는지 확인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고지를 시켜가지고 맥스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맥스에서 얘가 맵이 옆맵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방금 잠깐 보여드렸던 UV에서 이제 검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언랩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UV가 안 펴져 있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그러면 맵을 펴는데 어떻게 펴느냐? 디바이드 이제 여기 맥스에서 펴셔도 되고요. 여기 Z 플러그인 들어가 보시면은 UV 마스터가 있습니다. 마스터. 자, UV 마스터에서 이제 언랩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디바이드 작업이 높이 있으면 되면 안 되고요. 서브 디바이드는 꼭 1번. 만약에 2번에서 내가 서브 디바이더를 어떻게 하느냐,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레벨 1로 내려줘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레벨 1로 제일 로 폴리곤 상태로 낮춰주고 나서 언랩을 다시 한번 켜주면 금방 켜지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디바이더를 올려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들어가 보시면은 텍스처 맵에 들어가 보면 확인은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가 이제 있는데 크리에이트 들어가서 UV 맵 상태에서 불러오도록 합시다. UV 맵 펼쳐진 상태로 여기 맵을 넣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new from UV 맵 하시면 이렇게 맵이 깔끔하게 여기 중간으로 잘려서 맵이 펼쳐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맥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여드릴게요. continue. 고즈는 이거 그 버전이 안 맞아가지고 고즈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제가 링크를 따로 드리든지 일단 요거부터 처리를 합시다. 하나하나. 자, 이제 깔끔하게 UV가 이렇게 펴진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제대로 여기 그림이 매핑 소스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알파를 이제 서페이스를 넣는데 약간 어거지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다가 이거 맵을 펴서 쓰지는 않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개념을, 그러니까 왜 UV를 펴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자, 이제 단축키는 D입니다. D. 올라갔죠. Shift D가 내려가는 거. 다음에 그냥 D는 올라가는 거. 서브 디바이드 단계입니다. 단축키. 자, 이제 서페이스 들어가서 노이즈 들어가면은 여기도 이제 리센터 프레임, 다음에 이제 줌, 다음에 무브 다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도 돌아가죠. 시프트도 먹습니다. 이렇게 스냅도. 자, 이 상태에서 원래 이전에 일반적인 오브젝트는 UV가 안 켜집니다. UV를 안 펼쳤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UV가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UV 체크. 근데 이제 UV 체크하기 전에 3D 상태랑 UV 상태가 왜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3D 상태에서는 이제 알파맵. 제가 알파맵 넣었던 게 바로 얘입니다. 예. 그래서 얘를 그냥 열기. 그러면 이렇게 살짝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더 튀어나오게 보이게끔. 다음에 여기 노이즈 스케일은 줄여버리시면 되겠죠. 노이즈는 필요 없으니까요. 지금 이 문양만 지금 튀어나오면 되니까. 여기 끊긴 것들은 그 UV 그 텍스처 맵이 정확하게 타일 작업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일단 요것만 일단 먼저 봅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측면으로 돌려보니까 얘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이 뭐냐면은
3D 상태 때는 얘들이 이 이미지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그대로 종이 있죠. 땅바닥에 붙어 있는 종이에 얘가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앞면하고 뒷면에는 정확하게 딱 프린팅이 됐죠. 그런데 옆면은 깊이 값이 있기 때문에 이게 프린팅이 안 되고 늘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정확하게 쓰겠다면 약간 꼼수가 필요한 게 여기에 프레임을 하듯 돼서 갑옷의 문양이라든지 제 잠깐 보시면은 여기도 그런 게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를 가려버리면은 뭐 괜찮겠죠? 컨셉이 큰 지장을 안 주면요. 그렇게 쓰셔도 이 정도면은 여기에 막 체인메일이라든지 갑옷 같은 거 들어가면은 깔끔한데 그렇게 쓰시는 게 원래 좀 더 깔끔하게 쓸 수도 있긴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UV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UV. 바로 이렇게 맵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알파 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타일 작업을 조금 올려서 이 타일이 아니네요. 여기 알파 스케일을 좀 줄여야겠네요. 알파 스케일을 줄였을 때 들어오는 게 얘들은 일단 이제 UV가 좀 꾸불꾸불 펴져 있으니까 제가 아까 양해 말씀드린다고 했죠. 정확하게 이 상태에서 쓰지는 않지만 대신에 옆면 보시면 옆면에도 이렇게 다 깔끔하게 들어가진다는 겁니다. 이 UV를 편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이즈는 조금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문양이 아니고 피부 질감이나 재질 같았으면은 여기 재질도 들어가고 여기도 재질도 다 들어가니까 훨씬 깔끔하게 보인다는 거죠. 일괄적으로 한번 해서 그 저번에 그 강의도 보시면은 일괄적으로 일단 맨 밑에 깔듯이 밑에 재질을 깔고 그 위에 재질 작업을 한번 더 했죠. 제가 레이어를 나눠서 그럴 때 이제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얘들이 혹시 왜 깨졌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이 깨지는 거를 복구 이제 이건 팁입니다. 팁. 깨진 거를 왼쪽 오른쪽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방금처럼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오메트리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토폴로지에서 미러 앤 웰드 해버리시면 됩니다. 미러 앤 웰드. 그러면 왼쪽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 여기 보시면 이것도 그냥 바로 보여드릴 게 나을 뻔했네요. 자 보시면 서페이스 들어가서 노이즈 들어가서요.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 계엄 넣어버릴게요. 엑스트랙트해서 넣고 들어갔죠. 다음에 이제 여기 값을 좀 낮춰서 정확하게 튀어나오게 하고 꺼주고요. 이거 자 이렇게 꺼주고 다음에 노이즈 스케일 날려버리고요. 됐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왼쪽 오른쪽 복사를 하셔도 되고 일단은 UV 상태까지 들어가 봅시다. UV에서 알파 스케일을 적당히 이 정도 줄였죠. 이 정도로 해서 됐다면 OK 누르시면 된댔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미러 앤 웰드 되는 거 저도 갑자기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DVD가 돼 있으니까 DVD 서브 디바이드를 프리즈 서브 디바이드 레벨 일단 그냥 합쳐버릴게요. 데일로어로. 그 다음에 미러 앤 웰드를 하시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정확하게 대칭 복사가 됐죠. 요게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방법은 얘 자체를 그러니까 이 상태일 때죠. UV 펴기 전에 여기 가지고 와서 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UV가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죠. 이 상태에서 요거는 조금 아시는 분들만 좀 이해하기가 좀 쉽겠네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가운데를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UV 맵은 요렇게 반쪽만 남겠죠. 반쪽만. 그래서 이 반쪽만 남아있는 UV 맵 상태에서 시메트리를 해줘버리면 얘들이 어떻게 되느냐. UV 보시면 요렇게 반쪽에 얘도 반쪽만 맵을 가지고 있고 얘도 반쪽만 맵을 가지고 있죠. 요렇게 해서 노멀 맵 뽑을 때는 얘가 양쪽으로 다 펴져야 추출을 할 때는 돼야 돼 있지만 지금은 모델링 샘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어차피 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튀어나오게끔만 만들어 놓고 나서 노멀 맵 추출할 때는 다시 맵을 토폴로지도 해줘야 되고요. 조금 복잡하죠. 오히려 쉽게 설명한다는 게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펼쳐져 있는 UV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방금 과정이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텍스처 맵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from the UV로 가져오시면 이게 번호로 나눠져 있어야 될 텐데 정확하게 제가 처리를 한 거 맞는 게 아니고 지금 얘는 서페이스가 지금 꺼져 있었죠. 서페이스 노이즈 먹였던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랍니다. 일단은 노이즈 플러그로 플러그 말고 그냥 3D 상태에서 그냥 넣어서 다시 한번 복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갔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제 오늘 노이즈 값은 배우실 수가 있겠죠. 해서 오케이.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델 로워 다 지워버린 상태에서 얘를 미래 웰도를 해버렸죠. 왜 안 먹지? 서페이스에서 어플리 투 메시 이 상태에서 뭐 해야 되나? 일단은 이렇게 대칭이 되긴 되는데 UV를 적용시켜서 UV 적용시킨 거에서 뒤집어 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UV를 켜고 다음에 이제 스케일 알파 벨 그건 없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 때는 확실하게 개념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정확하게 튀어나오게끔 지금 UV를 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복사가 돼 있죠. 이렇게 이거는 지금 좌우 대칭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UV 노멀 맵 텍스처 생각 보시면 이렇게 반만 복사가 되어 있죠. 반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UV를 조금이라도 더 펴서 작업을 할 때 약간 이렇게 곡선이 있는 것들 작업할 때 UV를 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체적인 그때 문양 재질을 넣을 때 약간 이렇게 사이즈는 빅사이즈가 조금 나지만 그래도 앞면하고 뒷면만 들어가고 측면에는 아예 맵이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만약에 체인메일을 넣는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아니고요. 그 체인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노메시 기능을 이용해서 넣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그래서 나노메시 과정은 지금 떠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거 보여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그 UV 개념 다음에 이제 서페이스 다시 한번 정확하게 UV가 있을 때랑 UV 없을 때의 차이점.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내가 여기 좀 깨지는데 이 부분만 내가 좀 처리를 하겠다 다른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정확하게 넣을 때는 플랜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깔끔했죠. 앞뒷면으로. 대신에 요런데 다음에 요런 데는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UV를 펴서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UV 폈을 때는 전체적인 재질만 넣는다 아니면은 UV를 펴서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내가 매핑 소스를 그려 넣든지 아니면 거기에 노멀 맵을 그려 넣을 때 아주 고전적으로 많이 쓰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좀 더 하셔서 게임 데이터로 엑스포트 좀 하시면서 서브스탠스까지 한번 써보시면 이해가 그때쯤 되면은 좀 잘 되실 거니까 일단은 UV를 폈을 때랑 안 폈을 때의 장단점만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 아, 참. 그리고 그 카페 가시면 그 저희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카페에 그 샘플이나 좋은 소스 같은 것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카페 가입도 그냥 들어오셔서 예스만 누르면 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더라? 하여튼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그 50메가짜리 그 네이버 카페도 50메가 이상 안 올라가긴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뭐 50메가짜리 이전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정도면은 좀 샘플 소스나 아니면은 이제 공부용으로 쓸만한 소스들도 공개가 돼 있고요. 그 요 강의 그 할 때 썼던 그 외계인 얼굴 같은 경우도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받아 보시면서 어떻게 작업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분석도 많이 해야 되니까 캐릭터 모델링 하시는 거면은 캐릭터 파일 소스들 많이 구하셔가지고 그거를 깔아놓고 같이 왜 근육 모양을 이렇게 했는지 공부 많이 됩니다. 그런 것들 보고 비슷하게 만드는 것들. 자, 오늘 여기까지 진짜 하겠습니다. 열심히들 공부합시다. 이만.